지금 이제 또 오늘의 방송 피날레 리플 대 SEC. 자, 제가 이제 느낌이 좋다고 했죠. 정리를 한번 딱 해볼게요, 방송으로. 자, 공정고지라는 건 뭐냐, 일단 개념을 좀 탑재를 하고 하면 SEC가 공정하게 XRP를 어떻게 다뤄야 증권법을 피할 수 있는지 리플사에게 알려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 거예요. 그게 공정고지예요. 리플은 지금 SEC가 우리는 계속 물어봤는데 XRP 어떻게 여기 상장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돼? 라고 물어봤는데 SEC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실제로 거의 알려준 게 없고,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우리 상장하기 전에 칼다노나 몇몇 코인들 이미 상장해 있었는데 지금 그거 증권이라고 했는데, 그럼 상장 전에 우리 그 기업 공개 IPO 하기 전에 그 코인 이미 우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그럼 왜 그 말 안 했어? 이 공정고지 부분에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지금 SEC가 다루는 문제고, 그래서 SEC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약식 판결에서, 우리가 지금 약식 판결 중이죠. 거기서 공정고지를 다루고자 해요. 그러니까 증권법하고 공정고지까지 함께 묶어서 SEC는 하려고 해요. SEC는. 그러니까 리플사 입장에서는 난 증권법만 다루고 싶은데 공정고지까지 다뤄버리면 SEC는 XRP는 증권인 건 당연하고 니네 공정고지도 우리 했다? 라는 쪽으로 지금 자꾸 약식 판결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사는 약식 판결에서 공정고지를 다루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약식 판결은 나중에 설령 XRP가 리플 증권사 이제 증권법에서 뭔가 이슈가 생겨도 우리 근데 니네가 우리 이미 물어봤는데 공정고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권법에서 약간 애매하게 했던 거지, 공정고지를 니네들이 미리 해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우리 물어봤었잖아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리플사는. 근데 SEC는 그걸 아니까 요번 약식 판결에서 공정고지까지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사가 요번에 공판으로 가자, 약식 판결 관련돼서는 그렇게 해서 공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플사가 요번에 뭔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증권 여부 뭐냐, 어미가 아주 좀 다르죠. XRP는 증권이다, XRP는 증권이었다, XRP is a security, XRP was a security 이 나오죠. was나 is가 현재냐 과거냐 차이잖아요, 그죠? 보면 증권이다, 증권이었다 이잖아요. 무슨 차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 시나리오예요. XRP가 초기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XRP 아미들 중에 공부 좀 하면 인정을 해요. 웬만하면 초기에 이더리움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더리움도 아이코 했잖아요. 다 문제 있어요. 비트만 지금 문제 없죠, 그쵸? 초기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팩트예요, 그쵸? 근데 2017년 이전 XRP는 그때 판매했던 거 문제는 그 증권이고, 그 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2017년 이후와 지금 2023년 지금의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게 XRP는 증권이었다라고 판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지금 약식 판결에서 가능성이 좀 높게 XRP는 증권이라고 분류가 증권이라고가 아니라 증권이었다라고 분류될 판결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다는 건 팩트니까. 그러면 지난 2017년에 XRP 판매에 대한 벌금을 내면 지금 2023년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증권으로 그래 문제 있었어, 그러니까 벌금 내 라고 하면 벌금 내고, 2023년 지금은 아니야. 왜냐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잖아, 탈중화도 되고 모두 이렇게 일어나고 하니까 아니야 라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플사는 2017년 판매에 대해 역시 SEC가 당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 증권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거고, 리플사가 했죠. 근데 그 근거를 통해 SEC가 공정고지 위반으로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리플사는. 그래서 이 부분은 벌금에 대한 영역으로 SEC와 리플사의 자존심 대결이고, 현재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벌금의 영역은 옛날의 거잖아요. 지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XRP가. 옛날에 언제까지는 증권으로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건 벌금을 내고, 지금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코인들이 SEC랑 합의본 여러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리플사가 공판 요청한 거는 리플사가 공정고지라는 카드를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거고,
승소를 집착해갖고 약식 판결 외에 공판 요청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역시 약식 판결로 증권법 위반 여부는 이제 공판으로 리플사가 약식 판결을 외에 이제 공판으로 해갖고 공정고지를 다루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이제 판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약식 판결로 증권법 여부가 판결이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월요일이 화요일에도 약식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증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XRP가 증권이었다 또는 증권이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XRP는 공정거지 이제 위반 카드 써서 공판으로 끌고 간 명분을 쌓아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공판 요청한 이유고, 자 그러면 큰 그림 금융주리 형님들 입장에서 이제 뇌피셜을 좀 굴려보면 SEC는 기존 은행 및 금융 형님들의 칼자루고, 그건 우리가 뇌피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죠. 기존 이제 은행들이 암호자산 쪽으로 그 뭔가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SEC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인들만 살리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통제 가능한 그것만 살리고 그 외 코인들은 다 말려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SEC가 코인 규제를 이후에도 할 명분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 SEC가 너무 처참하게 패배하면, 그러니까 요번에 뭐 공정거지도 위반하고 그 다음에 XRP는 애초에 증권도 아니었고 막 이래 버리면 이후에 코인 규제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 칼자루를 대서 그들의 입맛에 남는, 그들이 통제 가능한 코인들만 가져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뇌피셜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SEC가 어느 정도 체면치레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XRP가 벌금을 좀 내주면서 증권이었다, 예전에 증권이었어 라고 되고 요번에 나오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RP가 증권이었다라고 만약 약식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이때부터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온갖 뉴스에서 XRP가 증권이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오도를 해요. 그러면 급락을 순간 하겠죠. 그 뉴스에서 리플 XRP 홀더들은 패닉하고 막 코인도 던지고. 근데 뉴스를 까보고 좀 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SEC에 찍힌 수많은 알트코인도 다 또 폭락을 해야 한 번 더. 이게 이제 그냥 예상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알트 차트에서 거의 바닥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매를 알고 맞으면 좀 나으니까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제가 혹독한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 드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차트에서는 아까 봤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 정도 수준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매를 미리 맞아놓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리하면 XRP가 현재는 증권이 아니고 예전에 증권이었다라고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 그래서 리플에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리플의 확신은 누구도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서 확신을 얻었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구에게서 얻은 확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댓글로 하랑 도반분들이 뭐뭐뭐 이런데 어떤 코인 괜찮냐, 확신하냐, 또 어디 거래소는 확신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답을 줘서 확신을 얻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코인 앞으로 빠질 거야 라고 하면 확신을 또 잃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확신은 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즉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투자한 자산에 대한 확신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공부가 덜 되었다는 방증이다. 트위터에 이제 테슬라 투자자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100불 정도의 근처 모두 패닉할 때 소수의 확신 있는 투자자 몇몇을 꾸준히 원칙대로 투자 이어나가고, 그거 지금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트위터에 보는 몇몇 테슬라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더라고요. 약 100불 때 남들 다 막 패닉할 때 꾸준히 사신다고 하고 지금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나스닥 5천 7천 간다고 떠들던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하락론자는 명성을 얻어요. 그때 막 폭락하니까 와, 이 사람, 그리고 언젠가 하락한다고 하면 언젠간 맞아요. 왜냐면 인디안 기후제니까 계속 금융위기 온다고 하다가 언젠가 오면 계속 상승하는 거 다 놓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오면 나 맞췄다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락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상승론자는 부를 얻는다, 이 명언이 나오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지금의 우리의 리플 XRP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미 매를 맞을 수 있는 거 좀 미리 맞아놓고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XRP 증권 여부 모든 해결이 명확성은 나올 거고 확정적 게임을 여러분들이 취소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성공한 미래의 그저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다.